이번 시간에는 OCC에서 발표한 규제안 내용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디파이와 관련돼서 좀 규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평원의 김종만 교수님과 함께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이죠. 여기서 디파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실은 이 규제안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규제책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생 상품,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파생 상품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과거에 CDS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2008년에 굉장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 히스토리 때문에 좀 더 이런 변동성이 크고 또 변동성에 더해서 이런 파생 상품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디파이 쪽으로 디파이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그래서 탈중앙화된 금융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해서 선물 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해서 투자라든지 금융상품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아마 좀 전체 금융시장에 너무 변동성을 크게 주고 또 후유증이 생길 걸 우려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규제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금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또 이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규제책이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규제책은 주로는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을 발행했을 때 예치금이나 거기에 이제 거기 준하는 어떤 그런 예탁금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디파이와 관련해서 각국에서 이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디파이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파이 시장이 1년 사이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가. 그래서 지금 100조 원에 넘는 정도로 크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도 델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50%까지 대출을 해주는 블루라는 이제 연 16%의 이자로 이제 그런 상품도 개발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피하면서 어떤 대출을 받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델리오에서 취급하는 건 디파이라고 볼 수 없죠. 디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완전히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이제 네트워크에서 서로 개인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어떤 금융 상품을 거래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전에도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인사들이 얘기했듯이 마치 서부개척 시대처럼 어떤 특정 규정이나 어떤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디파이 위험성은 있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할 때 사실 디파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디파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이더리움에 기반되는 디파이 시장이 지배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메인넷, 다른 코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들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원래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뎁이라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 거기서 각자가 그런 어떤 앱이라든지 디파이를 구성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은 이제 디지털 에스크로 개념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되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그런 중간에 디지털 에스크로를 자동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더리움이 됐고 이더리움 이후에도 지금 이더리움 2.5세대의 솔라나라든지 카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디파이 이제 금융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는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또 경제 큰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당국이 이런 부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율해 나가느냐, 또 어떠한 그 정말 제대로 잘 갖추어지고 신뢰성이 있는 디파이 상품들이 살아남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환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초기에는 나을 수 있겠죠.